네,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또 이런 글도 눈에 띕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고 자유를 외치는데 왜 언론의 자유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대응에 대해서 언론 탄압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때문에 모든 것이 좀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 해외 순방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점수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한일 정상회담 흔쾌히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흔쾌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냐 마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찾아가서 영상 하나 없이 악수하는 사진 한 장밖에 없었고요. 한미 정상회담 48초 회담이라고 할 수 없게 끝났는데 이런 부분들 과연 이거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짚어봐야 될 대목인데요.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기남 교수, 해임 건의안 낼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욕설 또 비속어 논란이 어찌 보면 더 큰 외교 실정을 덮는 효과도 있어 보이거든요. 실제 이 뭐 바이든이냐 뭐 날리면이냐 이런 논란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48초 회담, 그다음 뭐 회담도 아니죠 환담, 그리고 또 굴욕적인 뭐 한일 뭐 정상회담도 아니고 무슨 뭐 약식 회담, 또 뭐 간담회.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IRA라든가 소위 중요한 또 한미 어떤 스와핑 문제라든가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백악관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런 그 어찌 보면 외교 성과는커녕 오히려 지금 이 실정을 덮기 위한 지금 논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모든 본질에는 소위 외교 라인의 어떤 아마추어리즘 또는 어떤 준비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돼 있다. 결국은 뭐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특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태효 뭐 안보실 제1차장이죠. 그리고 이 일련의 이런 해명 과정에서 보였던 김은혜 홍보수석, 외교 안보 라인 전체적인 어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자 그러나 뭐 수석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장 그 상징적 책임을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늘 의총을 통해서 당론 채택을 하고 아마 발의하게 될 과정으로 발의하는 그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석 대변인?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제가 참 할 말은 많은데요. 48초 회담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 비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다자 외교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말을 섞은 정상이 몇 명이었던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을 외교 무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과하다. 그다음에 일본과의 정상회담, 뭐 약식 회담이든 뭐든 간에 저는 이것이 완전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먼저 발표한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본 총리 있는 대로 가서 만났다. 그쪽에서 준비도 물리적으로 뭐 국기도 안 걸어놓고 제대로 정상회담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굴욕이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또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굴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옛날처럼 우리가 무슨 조공하듯이 사신이 가서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일본만 들어가면 그 부분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좁은 시야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난 한일 정상회담 그런 어떤 논란 속에서도 자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한국이 다음번에 만날 때 준비 많이 해와야 될 거다. 이런 얘기 듣고 있어요. 이게 굴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일본 말만 아니, 믿어요? 아니 일본 말 우리 정부는 말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제 얘기는 만난 것 자체만으로 하나의 진보, 하나의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거지. 그 동의해요. 만난 것 자체 안 만난 것보다 낫죠. 그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웃었겠죠. 안 만난 것보다 분명히 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두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얘기할 공언하고 흔쾌히 합의했다고 하는 회담이 저런 모양으로 끝날 수 있냐는 데에서는 지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흔쾌히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발표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 만나서 일단 경색돼 있는 한국 한일 관계에 물꼬를 탔다라고 볼 수 있다면 왜 우리 기자들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가서 만났을까 하는 것은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외교 실무 차원에서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기자들한테도 미리 말해줄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고 일본 기자들은 거기가 일본 행사장이었으니까 일본 총리 주최 행사장이었으니까 일본 기자가 먼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있어서의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지적받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뭐 섭섭한 부분이 많겠죠.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 도대체 성과가 뭐냐 하실 수는 있는데 그만큼 한일 관계가 안 좋았었다. 저는 혹시 일본에서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 기자 출입 금지, 사절 이런 얘기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서 대통령께서 정말 더 유능한 외교부 장관이 보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김성환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모두 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준비가 좀 허술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의욕이 과다해서 어쨌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과 정상회담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돼. 그것이 커다란 성과의 출발점이야라는 강박관념에 너무 의욕이 과다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져요. 김성환 안보실장 외교관 출신이 아니거든요. 정통 외교관료 아닙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현업을 떠난 지 되게 너무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좀 감이 좀 떨어지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잖아요. 양자회담보다 지금 다자 간의 협력과 대화가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미국과 일본에 얽민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댓글에 자꾸 윤희석 대변인과의 아까 언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 이거 짜고 친 거다. 백운기 시사 일본지가 하루빨리 5만 명 가도록 저희가 좀 한번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그 얘기를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 돼? 윤희석 대변인과 저는 15년 된 친구다. 그래서 짜고 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발각되면 안 돼. 그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외교 문제에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그냥 참사라고 그러든 무능이라 그러든 이번에 보니까 실력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국민들 다 볼 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분초를 다투는 일정일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게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더 큰 사고가 나니까 아마 어쨌든 찾아가서 그 행사장으로 가서 한국에 관련된 뭐 더 중요한 회의 다 물리치고 가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도 48초 만났으니까 참 대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켜오는 국민들은 정말 안타깝고요. 이게 이제 외교 쪽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 뭐 누구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일정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정말 밀려서라도 마지막 시간이라도 잡으면 48조는 넘어설 수 있는데 어쨌든 중간에 끼어있다 보니까 생긴 일 아니냐 이런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의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발표는 했지 안 만나면 더 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만나야 되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좀 더 가슴을 열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일본 페이스에 완전히 이제 끌려가서 뭐 국격에 최소한도 이제 없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건 민주당이 반드시 건의안을 해서 처리를 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교 이후에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하고 뭐 지금 이제 사실 뭐 욕설의 대상도 한국 야당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갔다 와서 영수회담 뭐 또 여야 대표 회담 이런 것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정기남 교수.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정말 기대했었는데 그것은 순방 외교를 통해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야당 대표 뭐 단독이든 아니면 원내대표를 포함한 육자든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여야 협치의 어떤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였다. 근데 스스로 그것을 끊어버린 상황이 돼버렸다. 그 가능성을.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이 정기국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비서고 논란, 또 영빈관 시축 논란으로 뭐 정치 공세와 정치 공세가 부딪히는 강대강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로는 민생을 걱정하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치열한 정치 공방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 좀 시름은 더 깊어갈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야 신경전이 매우 치열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학력 위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서서 뭐 또 김혜경 여사 나와야 된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증인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성철 소장 보시기에 지금 막 이렇게 공세를 되게 펴잖아요. 네. 실제로 증인 채택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야가 간사간에 이게 합의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 증인 채택을요, 그냥 한쪽 당에서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가 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다수여도 증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그냥 강하게 밀면은 되긴 돼요. 아. 그냥 표결 처리합시다라고 하는데 증인 채택을 표결 처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관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에이 증인 채택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정쟁이고 보여주기식인 것 같아요. 그냥 너희들 우리 뭐 특검한다고 그랬지,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 채택했지, 김혜경 여사 우리도 부를 거야, 이런 식의 감정상의 대립이지 이 정치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네, 참 국민들이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뭐 김건희 여사 나와라, 문재인 전 대통령 나와라, 이게 뭐 전부 다 말 차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김 부총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뭐 여야가 아무리 이제 대결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정인 채택까지 다 표결로 그냥 밀어붙이면 그야말로 이제 전쟁 중에 진짜 총칼만 안 든 전쟁이 되는 수준까지 가버리니까 이제 그거는 극단이고요. 여야가 어쨌든 국감뿐만 아니라 이후에 뭐 대정부 어떤 질이라든지 해서 정기국회가 쭉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가 이제 정쟁의 소재로 쓰고 있다 이렇게만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과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주요 어쨌든 정치 노선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걸 대결적 정쟁으로 끌고 가서 뭔가 50대 50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내는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은 그런다고 해서 50대 50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시기는 그래도 뭐 총선을 앞둔 시기라면 그런 전략을 써서라도 극단적인 자기 지지 세력을 모으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뭐 총선도 없고 선거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예산안과 여러 가지 민생법안, 한쪽은 10대 한쪽은 7대 민생법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정쟁으로 풀어서 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국민들만 힘들어지고. 그래서 저는 빨리 대통령과 집권당이 본인들의 정치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꼭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대통령의 말실수를 통해서 벌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MBC가 허위, 악의적인 이런 보도를 했어라고 프레임을 전환시킨 거는요, 일단 물타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동등하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근데 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 같습니다. 사과하지 않은 모습,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저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것, 이것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윤미향 씨 사태 이런 거, 우리가 조국을 지키자, 조국 수호, 우리가 윤미향이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집권 세력이 해서 국민들이 점점 문재인 정권에 반감을 갖기 시작을 했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비상식적이야, 비합리적이야. 저 사람은 국민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고집과 신념만 갖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아. 자기들만 오라.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 대통령실의 모습은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층을 단단하게 결속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국민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버리받는 정당은 다음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죠. 내일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심리가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 논의도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열릴 것 같은데 내일이 상당히 좀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내일 가처분 결과가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일단 심리를 내일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이번에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참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인용이 되면 이제 두 번째 한 비대위도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만 지도부가 되는 거죠. 그럼 2인 지도부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당 당원을 개정을 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보궐선거하는 기준을 또 높여놨어요. 이전에 선출된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그조차도 보궐선거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당원을 바꾸지 않는 한 전국위원회에서의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2명만 지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김용태 최고위원 사퇴 안 했잖아요. 그거는 저희 당 내부 상황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는 순간 최고위는 해산이 된다고 또 걸어놨기 때문에 그분은 자진 사퇴 여부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해임된 거예요. 예. 최고위원은 없는 겁니다. 최고위원은 지금 없다 이렇게 없는 거예요. 예. 보고 있는 근데 거죠. 이제 그 비대위가 어쨌든 가처분에 의해서 부정됐기 때문에 저는 그 자기 살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전 대표가 아니듯이 현재 그거 하고 예. 비대위가 출범했을 때 그는 당 내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까지 판단해서 최고위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할 법적 판단을 또 구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뭐 복잡하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저희 당 사정입니다. 그는. 그 당 사정일지라도 만약 이 판결 자체가 그 비대위를 부정당하면 그 차원에서 비대위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비대위가 아니죠. 성립되지 않았기 그게 때문에 아니라 최고위원이 자동 사퇴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법원에도 지금 요구한 게 뭐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장래에 향하여 정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를 저희가 그냥 비대위원이 사퇴를 했잖아요. 1차 때도 주호영 위원장 때도. 이번에는 5차는 걸어놨어요. 비대위원 사퇴, 정진석, 그다음에 정국이 의결 이 세 가지가 3차, 4차, 비대위 5차. 체제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맞는 말씀이긴 한데 법원의 판단을 그렇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법원이 내린 판결의 기조를 살펴볼 때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현재는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은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용되면 결국은 비대위 해산되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윤희석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가 되겠죠. 그럼 저는 바로 조기 전당대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새로운 지도부 구성 없이라도. 장 소장 혹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회 부위원장 그만뒀나요? 아직이요. 어쩔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제가 봤을 있는 때는 건가요? 28일 이후에 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며 어느 게요? 겸직하는 게. 것은 이상한 스타일이네. 정치인들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아무튼 내일 결과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리위원회는 지금 정성철 소장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윤리위원회 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그야말로 날릴 것 같았는데 지금 좀 상황이 복잡해졌잖아요. 내일은 안 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어떤 징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얼마 전에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의하면은 와서 소명해라는 요청을 안 받았대요. 그러면 내일
참석을 안 하거든요. 그럼 소명을 안 한 상황에서 어떠한 처분을 한다라는 것 자체를 이항희 위원장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안 할 거는 같은데 이것도 어쨌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쭉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렇게 계속 가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또 내각도 아직 다 안 채워진 상태로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야가 이렇게 여소야대에서 싸우고 총선은 아직도 1년 반 이상 남았고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어떻게 좀 어렵죠. 방법이 이렇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악화되는 상황이 거의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거의 다 온 거로 저는 봅니다. 당 상황도 그렇고요. 더 이상의 인용되든 안 하든 3차 비대위는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판단하셔야 그렇죠. 되고 네. 이제 당도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고 내각까지야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대통령실도 지금 항상 보면은 첫 방미 미국 방문에서 문제가 터져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총체적인 어떤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홍보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근데 여기서 이제 구멍이 났단 말이죠. 어찌 되었건 간에. 그러면 또 뭔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바닥을 친 것 같다 저는 봅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항상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김두수 총장.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언제 철들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기본 철학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이유. 그런데 이제 이번 인터뷰에 보니까 기존 정치에 대한 부정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이기에 빠뜨렸고 이래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CNN하고. 근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뭐냐면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 양당 대결 구조, 진영 대결 구조를 해소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그 역할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통령 본인도 진영 논리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진영 논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어떤 그걸 두지 않는다라면 정말 새로운 정치의 판을 짜면서 민주주의 부분에 내가 그 좋은 그 제도적 개선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다 썰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또 가장 새벽이 가깝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뭔가 좀 반전이 있어야죠. 저는 변화의 모멘텀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게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같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변화의 모멘텀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네, 오늘 한 분만 더 선정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합두님, 철들었더니 임기 끝나는 거 아닌지 걱정이네요. 그런 의견 주셨고, 김현래님, 기다리다 정권 끝 그랬는데 국민들 기다리는 거 한계 있습니다. 김현래님, 합두님, 네, 저희가 준비한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화장품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공교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입니다.